자, 그래서 지금 5월 17일 오후 8시 14분입니다. 방송 켜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봤는데 제가 선을 그어드린 게 요런 모양이었잖아요. 그죠? 쐐기형이다. 조만간 어떤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양봉을 하나 만들어 주더니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지금 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어떤 현상이냐? 긍정적인 현상이죠. 우리는 오르면 어떻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오르면 다 좋은데,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일단 뭐 요런 선 위로 지금 올라갔다고 판단하잖아요. 그럼 여기 돌파를 했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은 또 막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된다. 아시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늘. 아직 하반기 되기 전까지 멀었으니까 그냥 마음 비우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요렇게 되면은 아주 좋겠죠.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데 우리가 왜 안 좋을까봐. 저도 제일 좋죠, 여러분들 중에. 근데 내가 왜 자꾸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자꾸 오르는 거 기대하다 보면요, 안 오르면 실망하고 빌빌거려도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맥 빠지고 지치고 팔고 나가고 싶고, 이 시장이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마음이.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일본으로 가면은 그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다시 이렇게 될 확률도 존재합니다. 이 시장에는 이 그 차트라는 건요, 주식도 그렇지만 우주의 무한함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주의 무한함.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대략적으로 우리는 경험상 확률만 그냥 가늠해 볼 뿐이지 그 어떤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사람을 또 지치게 할 수 있다. 또 지치게 할 수 있다. 왜? 시장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불과 보면은 이제 2달 됐습니다, 여러분. 1억 찍은 지 이제 2달 됐는데, 요때가 1억 찍었으니까, 그죠? 중간 정도 됐으니까 이제 2달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한 2년 정도 흘러간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달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만약 생각해 보세요. 조금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1억에 사서 지금 물려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겹고 힘들거든요. 미치고 환장할 거야. 특히 다른 투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잖아요. 처음 비트코인 1억 넘어갔다고 들어왔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어. 시급하는 거야. 근데 그때 차라리 비트코인이라도 샀으면 다행이지. 대부분 뭘 샀어요, 여러분? 뭘 샀어? 알트를 샀잖아. 비트코인 1억 넘어갔을 때 비트코인 너무 비싸니까 알트를 샀다는 분 꽤 많다니까. 근데 알트는 지금 대략 몇 %야 마이너스? 30에서 50% 정도 지금 마이너스 났단 말이에요. 30%에서 50% 정도. 대부분 지금 반토막이란 말이야. 비트코인 1억 넘었을 때 알트 사서 그냥 들어오신 분들은. 그죠? 마이너스 50%라는 이 상태를 인생에서 처음 겪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돈이, 내 소중한 돈이 반토막이 났어. 그냥 반토막이 그냥 휙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도 힘들어 미치겠는 거야. 그냥 2달 동안 지금 반토막 난 상태로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2달을 더 반토막에서 막 빌빌거리고 질질거리고 해봐요. 여기서 보면 내리는 듯 하다가 올랐다가, 내리는 듯 하다가 올랐다가, 내리는 듯 하다가 올랐다가, 오른 척하다 내렸다가, 이거 반복하잖아요. 진짜 완전 사람 완전 간이 그냥 씨가 마른다니까요. 그냥 아시죠? 내가 그렇게 오래 봤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비트코인이 쐐기형에서 이제 돌출을 보였다. 돌출을 보였다. 우리로서는 뭐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걱정. 뭐 맨날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지만, 그놈의 걱정이 뭐 안 한다고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릿속에 걱정이 계속 남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게 왜 걱정이었냐? 이게 추세적으로 쐐기형으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될까봐 이게 걱정이었잖아. 그죠, 여러분? 근데 일단 요 박스권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단을 돌파했다, 쐐기형을 돌파해서 일단 위치가 우리가 이렇게 큰 파도를 본다고 했는데 그 중간 정도 왔으니까 여유가 생겼어.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이런 상황은 일단 당장은 오지 않으니까 그 걱정은 덜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그동안 이런 큰 파도 흐름 안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꽤 길어질 것이라는 거 우리는 늘
제가 강조드려서 귀에 닳도록 강조드렸기 때문에 우리 멤버십 분들하고 그리고 제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은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뭐 앞으로 뭐 비트코인 반감기 끝나고 두세 달 동안은 뭐 기대하지 마라. 계속 횡보하고 찔끔찔끔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힘들게 할 거다라는 걸 누차 강조드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걱정을 했느냐, 요것 때문에 그랬어요. 요것 때문에. 예. 순간 59,000달러 이게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순간적으로 깼어.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칼같이 자대고 끊는 사람 여기서 손절해야 돼. 손절은 즉 뭐다? 털린 거야. 손절하면 털린 거죠. 여기서 이제 손절한 사람이 다 털린 거지. 이런 일이 있을까봐 제가 순간 저 지지선을 깨긴 했는데 잠깐 깼다고 우리는 지지를 완전 깨고 하락한다라고 보지 않는다. 빠른 기간 내에 다시 한번 59,000, 6만 달러를 돌파해서 그 위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상승을 해준다면 지지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있어봐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요런 세기형도 우리가 버텼고, 결국은 요 중요한 구간도 왔고,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다. 이제 뭐 여러분 안심되잖아, 그죠? 왜? 여기서도 다 버텨봤는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잖아, 그죠? 뭐 앞으로 뭐 여기까지 언젠가 가겠지만, 우리가 이 선에서도 힘든 거 다 버텼는데 지금 여긴데 이거 뭐 못 버틸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견딘 것처럼 한 2달 더 기다려. 아시겠죠?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잘 압니다. 이런 유튜브 찾아보시는 이유,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찾아보겠어? 보면은 계속 시황 이야기하고 아니면 뭐 글로벌 뉴스만 이야기합니다. 막 음모론 비슷한 거 시나리오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결국은 너의 의견을 뭔데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뭐 틀리는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틀릴 수도 있는 건데 뭐 거기에 너무 연연해서 방송을 해버리면은 언젠가는 다 틀려요, 사람은. 근데 그거 틀릴까봐 걱정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하면은 유튜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뭐 어떡하란 말이야, 헷갈리게, 그죠? 뭐 하라는 말인데. 그래서 뭐 그래 알겠어, 네가 말한 거 다 알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니는 어떡할 건데, 이런 걸 이야기를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비트코인 샀고 코인을 언제부터 모아왔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포지션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 관해서 이제 참고를 하면 괜찮은 거예요. 물론 저를 따라 하셔도 되는데, 저를 따라 해서 만약에 손해를 봤다 그러면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다?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저를 따라 했는데 큰 이익을 봤다 그러면 누구의 덕이다? 그래도 그것을 잘 실행한 여러분들 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뭐 저 때문에 누가 돈 벌었다고 해도 그 당신이, 여러분이 네가 잘해서 돈 잘 번 거지, 네가 내 따라한 거는 너의 순전한 판단이고 선택이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 돈을 큰 거 번 거야, 너의 덕이야 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냥 뭐만 한다? 했제? 한 번만 하면은 그걸로 만족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2년 전에 유튜브 할 때 이야기했던 게 지금 다 올랐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뭐 그때 돈 번 사람한테 내가 뭐 야 토해내, 수수료 내나, 내 말 잘 들어서 돈 벌었잖아, 내한테 감사해, 나를 추정해,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봐, 그때 내가 오른다고 했는데 했제? 내가 그때 좋은 판단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 게 다 이렇게 도움이 됐구나, 그냥 그 만족감이면 끝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현 위치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다. 지금 현재 주독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은 현 위치는 걱정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대단히 만족할 만한 위치다. 맞잖아요, 그죠? 뭐 걱정돼? 안 되잖아. 왜? 우리 알고 있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멘탈을 좀 더 강력하고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멘탈이 편안해야 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코인 시장 멘탈이 80% 이상이라고. 그 멘탈 못 뱉어가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멘탈을 갖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될지 그 중간 과정의 시나리오를 다 그려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계속 지금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했잖아. 박스권 안에 몇 달을 더 갈 거고, 이렇게 중간적으로 막 빠질 수도 있고, 계속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거고, 오르는 차가 다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몇 달 더 가면 여러분들 힘들어 죽을 거다, 미리 각오하고 있어라면서 계속 닥달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점점 그래 그때 주둑 이야기했어. 아씨 힘들긴 한데 뭐 그래 예상한 대로 흘러갔네. 뭐 그러면 나중에 또 오를 것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멘탈이 어떻게 된다? 멘탈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뉴스 찾아보고 온체인 데이터 검증하고 뭐 보조지표 갖다 붙이고 여러 유튜브도 막 찾아보는 것도 좋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단련이 안 돼 있으면은 그런 거 다 소용없단 말이지. 아시겠죠? 나를 알아야 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을 잘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이 콩알만 하고 조금만 해도 놀라고 마이너스 5%만 돼도 벌벌벌 떨고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대비를 하고 난 뒤에 멘탈을 기르고 난 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덜컹 그냥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비트코인 2억 간다니까 덜컹 그냥 이러갈 때 사가지고 그냥 비트코인이라도 샀으면 괜찮아. 알트 사가지고 지금 반토막 마이너스 50% 나가지고 지금 주변에 이야기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그런 사람들 천지란 말이에요. 세상 천지야. 여러분들만 아니에요. 지금 채팅으로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대부분 개미들 다 그래요. 다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말은 안 할 뿐이지 사람들은요 샀다가 오르는 것만 이야기하고 잘된 것만 주변에 이야기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거 자랑 안 하잖아. 친한 몇몇한테 막 와 마이너스 돼서 돈이 없어 죽겠네 큰일 났어 이런 이야기 하지. 말 안 하고 조용하게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야.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또 우리 한국인 종특이 뭐야, 남 혼자 잘 되는 꼴은 못 봐도 다 같이 잘못되면 그것도 버틸만 한 게 또 우리 종특 아니겠어요? 맞잖아. 뭐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갑자기 약간 좀 이야기가 세긴 했는데 이거는 말씀해 드리게 되겠어요. 여러분 왜 북한이 왜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는데 그 정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못 살잖아. 나만 못 사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다 못 살아.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못 살아. 그냥 다 굶어 죽고 미치겠어. 그러니까 내 혼자 그러면은 그 꼬라지 절대 못 보는데 3대째 내내 그냥 전 국민이 다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러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도 왜 쿠데타 한 번 안 나고 정권 유지를 계속 하고 있을까요? 종족 특성이야. 그냥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계속 사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계속 내에는 압박 넣고 세뇌시키고 그걸로 주변 사람들 다 또 똑같이 세뇌돼 있는 거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르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하면 모두가 막 다 따라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유행도 엄청나게 빨리 휩쓸고 다 같이 실증도 우르르 빨리 내고, 어떤 잘못된 거에 선동도 우르르 잘 당하고, 거짓 뉴스 우르르 잘 섞고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특성이라고 해야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 좀 넓게 보면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른 뭐 유튜브 애청자분들이나 뭐 코인을 이제 막 시작했던 분들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저를 봐온 분들이 아니고서는 배가 아플 수가 있어. 배가 아플 수가 있어. 왜? 우리는 솔직히 좀 최적의 시기에 이미 투자를 많이 잘 해놓은 상태잖아요. 남들보다 좀 플러스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잖아. 그렇다 보니까 좀 기분 나쁘고 뭐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정신 차려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은 초기에 잘 산 사람들보다 수익이 더 크게 날 수는 없겠지만 투자로서 적당한 수익률은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남았다. 제가 오늘 어젠가 김작가 TV에 촬영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서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 걸 이제 제가 답을 많이 해드렸고, 아마 뭐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중에 총 3부작으로 뭐 편집하신다 하더라고요, 김 작가님이. 근데 뭐 1부, 2부, 3부 나눠서 1부는 요번 주말 안에 한 편 올라오지 않겠나,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편집돼서 올라오면 저도 제 커뮤니티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덕형 나만 알고 싶어서 안 유명해지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내가 재미가 없어요. 내가 재미가 없어. 아니 내가 유명해지고 막 이런 걸 바라진 않은데 좀 채팅창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고, 내가 나한테 이제 조금 더 에너지를 넘치게 하려면은 지금 인원보다는 좀 많았으면 좋겠어. 멤버십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단계다. 그저 예전보다 조금 올라와서 좋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9,180만 원이네요. 아무튼 그렇게 시세는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독인사이트에다가 제가 여기가 주독인사이트가 네이버 프리미엄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재테크 분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테크 분야에 등록되어 있고 주독 투자인사이트라고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서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미리 여기다 공지를 하고 녹화 방송을 바로 볼 수 있게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녹화 방송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매일매일 저의 아침 멘트와 리포트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나간 리포트가 이렇게 글로벌 증시, 글로벌 증시도 약간 설명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좋아하잖아. 여러분들 온체인 지표 좋아하니까 나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알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주요 뉴스에 이제 저의 의견들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 다우지수, 미국 시장에 관한 의견들,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걱정을 덜고 한숨 돌리고 있는 상태다. 요 제 개인적인 분석과 의견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독 멤버십이 궁금하다 그러면 늘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멤버십의 목적은 뭐냐면은 저의 자산 포트폴리오 투자 방향 내가 산 것들 위주로 저는 조언을 해드린다. 따라 하려면 따라하고 그냥 공부만 하려면 공부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 단 내가 직접 내 돈으로 투자하고 있는 자산군에 대해서 저는 계속 설명을 하고 조언을 드리겠다. 그런 컨셉입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코인 하나 알트 하나 계속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코인 시장 잘 끝나면 또 나스닥으로 갈지 한국 주식으로 갈지 그건 알 수 없겠죠. 그건 그때 돼서 또 판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뉴스를 몇 가지 좀 뽑았는데요. 오늘 꽤 괜찮은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이라서 저도 그냥 술이나 한잔 하나 나갈까 싶다가 뉴스를 찾아서 캡처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주말 건너뛰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방송 한번 해줘야 되는 게 맞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가져온 내용들 이렇게 뉴스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10개의 기관이 45억 달러 이상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더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더라. 보니까 엄청 많은 회사가 있어요. 여기 글로벌 자산 운용사,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18억, 인터내셔널 그룹, 브리치 캐피털, 부스베이 다 읽어드릴 필요 없잖아요. 아크 등 이런 회사들이 현물 ETF들을 보유하고 있더라. 자, 보면은 우리가 아는 ETF 이게 뭔 차이냐면은 ETF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외에도 여러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걔네들 ETF를 사서 가지고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토탈 이런 금액을 모으고 있더라. 많죠. 아크 거도 사고 각 자산 운용사들끼리도 여러분끼리 이렇게 나눠서 사고 각자 이렇게 필요한 ETF들은 사고 요런 상품화된 거에 또 포함시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 시장에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해드리면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까지 현물 ETF 아까도 자산운용사도 그렇고 많은 기관들에서 지금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까보니까 아직까지는 기관보다 개인들이 더 샀더라. 아직까지는 기관보다 개인들이 더 샀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ETF도 펀드니까 개인들이 이제 이 돈을 가지고 계속 모여들면 그 돈으로 현물 ETF에 포함시켜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인이 더 많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SEC의 13F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기관 투자자보다 개인이 더 많다. 특히 블랙록 16.1, 피델리티 19%, 아크 23%, 비트와이즈 12.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뭐가? 기관 투자자가 전체 현물 ETF 중에서 기관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블랙록은 16, 피델리티는 19, 아크는 23, 그 외
BIBT 12 나왔더라. 아시겠죠? 특히 헤지펀드하고 투자자문사 이런 비중이 높았다고 합니다. 좋은 현상이죠. 헤지펀드들하고 이제 자산운용사 외에 이런 투자자문사들까지 이제 점점 들어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 공시 내용이 현물 ETF 승인 2달 반 이후 시점의 현황이다. 그 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13FE 보고서가 승인 2달 반 이후 시점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현물 ETF 출시되고 지금 막 3달, 4달, 5달, 6달 계속 더 지나잖아요. 지나고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아직까지 2달 반 시점밖에 적용이 안 됐던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거니까 몇 달치가 더 있는 건데 아직 적용을 안 시켰다 이거죠. 그리고 뭐 뻔하죠. 2달이 더 지나고 3달이 더 지나면 다음 분기 올 하반기쯤에 나오는 그런 분석 보고서를 보면 그때도 13회 보고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늘어가 있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뭐 지금 이제 초창기인데 확 줄어들어 가지고 뭐 다 팔고 없어지고 이런 상품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렇게 계속 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공시 의무가 없는 운용자금 1억 달러 미만 소규모 기간까지 포함하면 보유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CIO가 현물 ETF 요거 투자기관이 향후 포트폴리오의 1에서 5% 할당을 전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투자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성을 제대로 안 해놨단 말이에요. 제대로 안 해놨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이걸 나중에 이제 제대로 하면은 1%에서 약 5% 정도 할당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 블랙록에서 1%만 할당돼도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기도 나오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네요. 기관 투자자들이 공개한 물량은 계약금에 불과하다. 우리가 지금 기관보다 개미가 더 많다라고 했잖아요. 개미가 더 많대 아직은. 자산운용사들이 갖고 있는 현물 ETF 보유 그 주체자들 중에서는 개미가 더 많았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근데 알고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공개한 물량은 계약금에 불과하다라고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초기 할당 후에 약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다수의 기관이 포트폴리오의 1에서 5% 수준을 현물 ETF에 할당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할당한답니다. 근데 아직까지 6개월 안 지났잖아, 우리 ETF 출시한 지, 그죠? 아무튼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제 6월 달이란 말이야, 그죠? 막상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게 진행됐다고 가정해도 6월 달인데 이제 6월 달이란 말이야. 그럼 아직 멀었단 말이잖아요. 못해도. 그래서 제가 계속 하반기를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전반기에는 기대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물 ETF 출시되고 이런 거 다 세부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나누고 준비를 시키고 하려고 하면은 못해도 일단 6개월의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저도 봤거든요. 근데 상세하게 또 여기 설명이 돼 있잖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ETF에 할당되기 시작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기 할당 후 6개월 뒤에 전체 고객에 대한 할당을 시작한다. 그래서 현물 ETF의 최대 장점은 전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대규모 매수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 자본풀을 극적으로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이다.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보면은 어떤 투자 자산이든 보면요, 기관들이 항상 선점을 해왔습니다. 어떤 자산이든, 주식이건 금이건 뭐건 간에 대형 뭐 큰 세력들, 특히 주식들은 너무나 당연히 기관들이 개미보다 먼저 선점하죠. 왜? 이미 스타트업 시절부터 지분 투자로 들어가 있고, IPO 하면서 재상장일 때도 기관들이 먼저 들어와 있고, 나중에 주식시장 상장했을 때도 BW나 아니면 CD 뭐 이런 것들로 먼저 주식을 또 유리하게 받고, 늘 기관들은 개미들보다 자산을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트코인 우리가 유일하게 기관보다 먼저 살 수 있었던 자산입니다. 얼마나 이 시장이 공개적으로 모두가 공평하게 출발선에서 스타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개미들은 이미 선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봐요. 아까 기관 자금들이 한 10%대였잖아요. 아직도 정식적인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은 시점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그러면 지금은 6개월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모든 자산운용사 기관들이 1%에서 5% 할당했다 칩시다. 그럼 지금 시총보다 뭐 2배, 3배는 더 안 가겠어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냥 대략 잡아서 뭐 그래도 앞으로 100% 이상 먹을 시장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또 약간 정치적인 거네요. 자, 미국 상원에서 은행 암호화폐 보유 금지 지침 무효화의 공동 결의안. 이게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자, 금융기업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 이것을 무효화하는 초당적 공동결의안이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최종 통과됐다라고 합니다. 통과가 됐대요. 자, 근데 이게 예전에 하원에서부터 통과돼서 올라온 거거든요. 상원으로. 근데 상원에도 이번에 찬성으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지. 금지가 아니고 이제 보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법안이 다 통과가 되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이 이제 된답니다. 이 결의안이. 근데 중요한 건 당시에 하원에서 통과된 당시에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었답니다. 그럼 이번에도 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게 전달이 될 거 아니야. 대통령 각하! 이게 지금 하원에서 통과될 때는 우리가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 상원에서도 또 통과됐습니다. 대통령 각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백악관에서 이번에 우리가 하원일 때부터 이거 거부할 거라고 미리 이야기해놨는데 지금 통과해주면 내가 했는 말이 뭐가 돼? 또 거부시켜!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럴 수도 있겠고 또 뭐 참모진들이 바이든 대통령님 또 이거 지금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좀 통과시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고 하면은 할아버지 지금 약간 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살짝 오락가락 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예전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상원에 통과돼서 또 일단 올라갈 겁니다. 결제안이. 그럼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그게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궁금하죠, 우리도. 자, 근데 이 와중에 여러분, 자, 우리의 또 다른 할아버지, 트럼프 할아버지. 바이든 할아버지보다는 조금 어리니까 동생이잖아. 트럼프 할아버지는 계속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친화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이 지금 만약에 이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에도 꽤 되는데 이거 거부하면은 걔네들 표 안 그래도 다 날아가고 흑인들도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 흑인들까지 또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면 바이든은 진짜 거의 이번 대선에서 그냥 거의 게임 끝난 것처럼 질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럼 지 표를 아깝게 먹으려면 지도 좋은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거부권을 또 행사한다고? 받아들여야 될 건데 그죠? 아무튼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긴 하네요. 정치는 또 변수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우리는 정치권에 기댄 거 어차피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정치권에 기댔습니까? 독고다이로 가는 거야, 그냥 우리는. 누가 해주든 안 해주든 비트코인은 갈 길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이래 되든 거부권 행사하든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자, 이건 무슨 표냐. 자, 1분기에 937개의 전문 투자사가 미국 현물 ETF를 투자 중이라고 합니다. 이야, 근데, 금 ETF를 갖고 있는 거는 95개밖에 안 되는데 비트코인 ETF를 갖고 있는 건 937, 약 10배다. 비트코인이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더 봅시다. 지금 현재로 금보다 10배나 인기가 많다. 10배나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인기 많은 자산이 여기서 갑자기 사라진다고? 아직도 이야기하잖아. 댓글에 보면은 시즌 종료다, 끝났다, 뭐 빨리 뭐 곡소리 나면서 너네는 또 다 죽게 될 것이다. 막 이런 댓글 아직도 달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보다 인기가 10배가 많다 이거예요. 미국에서 CME, 지금 CME에서 선물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물 거래소 최종 책임 기관인데요. 자, 여기에서 비트코인 현물 거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선물 거래소인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가 현물 거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원하는 거래 기관들과 서비스 출시를 논의해왔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월스트리트 큰 손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CME는 논평을 거부했다. 아직 준비 중이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얘네들은 공식 기관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직 준비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 뭐 섣불리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말 안 하고 확실하게 준비가 딱 끝난 시점에 이제 공표를 하겠죠. 어쨌든 현물 거래 서비스까지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차트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그죠? 여기 보면 렉트 캐피탈이라는 그런 닉네임의 차트 그려놓은 건데, 자, 중요한 지점을 이렇게 벗어났다. 한시름 났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까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미 이렇게 올라오고, 야, 벗어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저는 요거 없을 때, 지금 요거 없을 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뭐 저도 해제 한번 해야지 또 이럴 때 해제. 이런 이야기 누가 못하나? 다 그려지고 난 상황에서, 그죠? 제가 지금 요 이야기 하는 거는, 이거 생기기 전부터 저는 계속 이야기해 왔던 거니까 그 이제 와서 차트 자대고 그거 맞추면 뭐 하겠니 뭐 그런 입장이죠. 이럴 때 한번 하는 거지 언제 했지 한번 하노. 그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JP모건이 현물 ETF로 가지고 있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같이 읽은 적이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뭐냐 또 JP모건이 자, 호재 부족 및 개인 매수세 약화로 BTC 단기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 얘네들은 뭐 예전에는 비트코인 폰지 사기다라고 지랄을 해대놓고 그래놓고 또 현물 ETF를 또 보유하고 있더니 이젠 또 호재 부족 및 개인 매수세 약화로 논평까지 하고 지랄이야. 근데 자꾸 나서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내용은 근데 좀 괜찮긴 해. 한번 점검해 볼까요? 맞아요. 내용은 맞아. 호재 부족 맞잖아요. 그리고 개인 매수세 약화잖아. 가격 빠지니까 안 사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 이거는 제가 지금 몇 달 전부터 이야기야. 반감기 전부터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반감기 전부터 나는 계속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JP모건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던지고 있습니다. 자꾸 뭔가 존재감이 없으니까 좀 드러내고 싶은가 봐. 지금 JP모건이. 지금 얘들은 지금 현물 ETF 그 상품도 없잖아요. 막 블랙락하고태도 이번에 승인도 없었고, 현물 ETF 내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촉매제, 호재 부족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충동적인 매수세가 사라지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상승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자, 그리고 금감원장, 우리나라 금감원장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금감원장 미국의 CFTC 최고위급 면담을 한다. 가상자산 공조 강화.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좀 껄끄럽단 말이죠. 그죠? 항상 우리 금감원장 이야기 나왔을 때 좋은 내용들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근데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SEC하고 CFTC하고 최고위급 면담을 진행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조사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래, 이런 거 해야지. 그렇죠. 권도영이 같은 놈 떠나오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불공정 거래 조사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갠슬러, 우리 갠슬러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갠슬러하고 만나봤자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안 할 텐데, 그건 찝찝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게리 갠슬러하고 ETF 승인 배경, 양국 공동 금융감독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상호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단지 게리 갠슬러가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게리 갠슬러가 있는 시절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승인하게 됐는지 이런 배경도 이복형 금융감독위원장이 듣고 왔겠죠. 그러면 자기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주 긍정적인 효과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또 다 이 세부 면담 의제와 논의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자기네들이 뭔 이야기 했는지 자세한 내용까지는 밝히지 않겠다 이럽니다. 나중에 준비하고 공개할 때 되면 하겠죠.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도 현물 ETF 승인을 그냥 놔둘 수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SEC는 어떤 절차와 과정, 그리고 어떤 규제와 제도, 근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물 ETF를 기관들에게 승인해 줬나, 그거를 이제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입장 같고요. 그리고 범죄에 관한 거, 불공정 거래와 조사 이런 것들을 공조. 쉽게 말해서 권도영이 같은 놈이 있으면 같이 공조해서 잡겠다. 그런 정보를 교류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뉴스, 시황 이런 건 다 말씀드렸는데,
또 끝날 때 또 코인 시세가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잠깐 볼까요? 현재 지금 알트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알트들도 이제 다지기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대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리플, 세이, 도지코인, 체인링크 잘 올라가네. 그죠? 아카시 네트워크 최근에 또 비트에 상장해 있는 모양이네요. 요거는 최근에 상장한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꿀팁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상장한 것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훅 빠지면서 거래량이 별로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그냥 단타 기법 중에 하나인데, 아실 만한 분들은 또 이런 거 투자해서 수익 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세한 것도 말씀드리면은 싫어해요, 멤버십 분들이. 나중에 요거에 대한 강의를 제가 제대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멤버십에서.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주식에서도 굉장히 적용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양봉이 나왔다. 그런데 조정 줄 때 거래량이 확 줄었다. 그러면은 얼마 머지않아 이렇게 큰 반등이 한번 온다. 뭐 요런 이론입니다. 이더리움이 다음 주에 ETF 발표가 나는데, ETF가 안 되면 비트코인 오르는 거와 상관없이 엄청 빠질까요? 살짝 실망감이 들어서 빠질 수는 있겠는데 엄청 빠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애초에 이더리움이 지금 통과된다고 기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더리움 통과될 것 같아요? 현물 ETF? 기대 자체를 안 하잖아. 대부분 주변에 보면 이거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미 이더리움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여기서 더 많이 빠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따라갈 겁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이 세기형에서 살짝 올랐는데, 이더리움은 일부러 지금 간 좀 더 버는 것 같아요. 왜? 그놈의 그 현물 ETF 승인 날짜가 뭐 5월 23일인가 그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뭐 되든 안 되든 또 끝나고 나면은 올라오겠죠. 근데 그게 실망했다고 살짝은 뭐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뭣도 모르고 그냥 이더리움 덜컹 샀는 사람들은 에이, 현물 ETF 승인 안 되네 하면서 팔겠지. 그러면 살짝은 밑으로 왔다가 뭐 정상 제자리는 찾아갈 것이다. 만약에 근데 통과돼보면 대박 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진짜 극히 드물다. 그럼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조금 빠질 수도 있고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결국 이더리움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점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그거 하나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뭔가가 기대를 했는데 실망이 돼서 빠지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없습니다. 왜? 다음에 또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이 남아있잖아요. 저는 수많은 이런 것들을 왜 아느냐 하면은, 주식시장에서도요, 이 비슷한 그런 경우들이 엄청 많았고, 그걸 다 지난 20년 동안 겪어오면서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주항공 테마 같은 거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뭐 달 착륙한다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주항공선 막 발사 몇 번 많이 했잖아요. 나로온가? 그럼 무슨 혼지 지금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발사를 했어. 발사를 한다는 날짜가 잡혔어요. 그럼 그 전에 우주항공주들이 확 올랐거든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근데 발사를 연기하거나 실패했어. 그럼 다시 제자리로 훅 떨어졌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사면 되는구나. 그래서 사모았어요. 왜? 또 발사할 거거든. 우주항공사는 또 발사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준비해서. 그럼 실패했는 거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 또 발사한다니까? 그것만큼 좋은 적기가 어딨냐 이거지. 자, 홍콩 시장은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중국 본토에서도 가상자산 거래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시나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홍콩이 그 중국 본토의 유입을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게 되는 시점은 분명히 저도 올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비트코인 불장이 오게 되잖아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막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이슈야. 그러면 이것저것 호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전에 악재 터질 때, 하락장이 시작될 때 어떤 악재들이 제일 많았냐면 중국 관련 악재가 제일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막 채굴 금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하락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만약에 뭔가 엄청나게 좋은 호재가 나왔다. 예를 들어 본토에서 홍콩으로 유입되는 ETF를 전면 허용하겠다. 이런 방침이 내려졌어. 그러면은 상승장에서 엄청나게 큰 호재로 또 작용하겠죠. 언젠가는 저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주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비트를 조금씩 빨아먹고 하락시켜서 달러를 대체할 수 없게 한다는 관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CBDC 달러 토큰화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동님 생각은 어떠 하시나요? 자, 사람들이 달러 대체 자꾸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비트코인은요,
달러 대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달러 대체를 해야 됩니까? 왜? 달러 대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할 수도 없고요. 지금 전 세계 달러 기축통화로 잘 사용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갑자기 기축통화로 채택된다고 한들 지금 달러보다 훨씬 편하고 유용하게 사용이 될까요, 여러분? 현재까지는 그게 어렵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잘 사용되고 있는 달러를 뭐하러 대체를 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끝은 없는데 엄청나게 깊게 또 들어가야 되긴 한데 중요한 건요, 자꾸 이런 거에 얽매여서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뭐다? 투자자입니다. 비트코인 쌀 때 잘 사서 불장 오면 잘 팔고 수익 잘 챙기고 이거 반복하면 됩니다. 계속 반복. 본질은 그거란 거죠. 네가 대체되든 안 되든 내하고는 상관없다. 시세만 잘 올라라 나중에. 그게 자꾸 있잖아요.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이론을 갖다 붙여. 기축통화가 언젠가 될 것이냐, 화폐로 될 것이냐, 나중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딱 달을, 내 이야기 했잖아.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 끝만 본다고. 이런 거 안 됩니다. 본질을 잘 봐야 돼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사이클이 존재하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자산이고, 우리는 그 사이클 안에서 잘 들어가서 잘 나오고 수익 잘 취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달러 대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오르잖아요. 왜? 비트코인만의 자산적 특성을 이제 확고히 자리 잡았으니까. 리플 존버 6년 차입니다. 죽겠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죽겠습니다. 진짜 존경을 표합니다. 리플 매니아 분들은 다른 거 안 가지고 리플만 갖고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뭐 리플 차트 한번 볼까요 진짜. 얘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코인이야 진짜. 근데 리플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아직까지 환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 6년 들고 계시는 분들도 아직도 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리플에 대한 환상을 아직 갖고 있잖아. 언젠가는 얘가 10만원 갈 것이다. 이런 환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 장담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진짜 그렇게 된다면은 가능은 하겠지만 아직도 보면은 리플도 보면은 이때 얼마까지 갔어요? 한 5천원 가까이 간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 대상승 때 2천원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빼기도 2,000원도 못 넘고 있죠. 다음 물장 가면은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리또 속이니까 쉽게 안 가겠죠. 요 지랄하다가 요렇게까지는 안 가겠어요. 그래서 1,500원에서 2,000원 사이 요렇게 한번 가면 보수적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잡으면 요건데, 뭐 리플에서 또 뭐 준비하지 않겠어요? 지난 불장에서 너무 이벤트 없이 끝났으니까 요거 돌파하면은 뭐 이렇게 가겠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리플은 진짜 전 쉽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들고 있는 순간 그냥 개고생 시작이고요. 사람을 진짜 피폐하게 만들어요. 제일 짜증나는 게 오를 것처럼 하다 안 오르고, 안 오르는 것처럼 하다 오를 것 같다가 계속 질질 끌고 이렇잖아요. 이거 지금 주봉으로 봐서 이런데 이거 봐요. 얼마나 변화 없이 짜증나 이거. 보기만 봐도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차트도 보기 싫어 그냥. 짜증나 그냥.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즐겁잖아.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죠?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경험해 보는 게 좋다니까요. 저는 2017년도에 리또 속을 제대로 경험해 봤고, 근데 지난 사이클에는 그래도 잘 사서 잘 먹었습니다. 예. 지난 사이클에 2021년장에는 제가 그래도 2,000원대에서 팔았습니다. 리플을 굉장히 수익을 꽤 많이 100% 이상 먹었으니까요. 자, 알트는 회복 자체가 안 되네. 당연하죠. 알트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극적으로 최고 지칠 때까지, 죽이고 싶을 때까지, 나가고 싶을 때까지 괴롭히다가 어느 순간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것도 또 코인마다 달라요. 어떤 알트는 올라가겠지만 어떤 알트는 또 안 올라갈 수도 있어. 알트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리고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경계해야 되는 마음가짐이 뭐냐면은, 지금 댓글도 보이죠?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빨리라는 그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젠가 한번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왜? 여러분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궁극적으로 자산을 빨리 돌려야 되겠죠. 주식 이 종목 샀는데 많이 벌었어. 그 빨리 또 다른 종목 사서 또 벌어야 되잖아. 자꾸 이런 빨리라는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는 종목을 굉장히 빨리 갈아타고 자산군들을 굉장히 빨리 옮겨다닌단 말이죠. 그러다가 폭락을 한번 맞아버린다니까. 계속 시장은요 빨리빨리 그렇게 순환매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사이클대로 한번 맞는다니까. 주식도 그렇고.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 저의 소신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주독, 필독, 주독.
인생 전환 프로젝트라는 요 글이 있거든요. 무료입니다. 요거 여기 보면 제가 이야기 해놨잖아요. 빨갛게 표시해 있는 부분들 얼마 만에 한 번씩 왔냐 이거 잘 계산해 보라는 거죠. 크게 보면 이거는 완전 크게 보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 3, 4년마다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0년마다 엄청 크게 올 때도 있고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꽤나 큰 이런 위치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귀찮게 뭐하러 1년 내내 그 신경 쓰고 자시고 하겠냐 거지. 이것도 잠깐 들어갔다가 적당한 수익률만 보면 어이구 연수익 은행이자 몇십 배를 그냥 벌고 나올 수 있는데 뭐하러 쌩 난리치고 어려울 때 계속 주식 갖고 있다가 처물리고 경제 하락 맞았다 하고. 그리고 봐, 코로나 때 기회잖아요. 근데 왜 투자 못했어? 일단은 일반 개미들은 공포심에 쩔어서 투자할 생각도 못했고, 그나마 투자 좀 아는 사람들은 저때 돈 넣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못했어. 왜? 갖고 있는 돈이었거든. 왜? 이전부터 이미 다 투자하고 있었던 사람들 물려가지고 살 돈이 없어요. 주식하면서 그렇게 제가 이 말씀드린 것 중에 사람들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현금 비중. 현금 갖고 있어라. 근데 꼭 현금 갖고 있으면은 안 되는 줄 알아. 주식 안 사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돈 좀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현금 가지고 있어야 돼. 현금이 가장 강력한 총알이에요. 전쟁터에서는. 내가 장전된 총알이 있어야 타겟이 나타났을 때 쏘지. 이미 총알 다 날려면 연습한 와 이러면서 나뭇잎 쏘고 물 쏘고 하늘 쏘고 쌩 난리지기고 다 쏘다가 정작 진짜 적이 나타났을 때는 죽여야 되는데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다고. 그거 어떻게 쏠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 빨리라는 단어를 여러분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016년도나 뭐 2017년도나 이럴 때부터라도 했어도 지금까지 약 한 10년 정도 흘렀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대략 한 대여섯 번의 이런 기회가 있었다고. 그럴 때마다 보면 100%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저거 잘하면은 10년에 100%를 한 대여섯 번 먹으면은 여러분 최초 초기 투자 자산에 얼마나 불어나는지 아세요? 30배입니다. 100% 대여섯 번 먹으면은 원금의 30배를 벌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경제적 자유는 이제 뭐 내가 뭐 흥청망청 쓰고 맨날 술 퍼먹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러지 않는 이상 그 정도면 경제적 자유 누리면 되지. 조금 참으면서 백화점 가서 온몸에 명품으로 치장만 하려고 그러고 차도 슈퍼카 몇 대나 가지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씀씀이 감당 못하게 되면 또 급하니까 또 돈 벌어야 되고 한 방에 다 나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다가 인생 또 다른 나락으로 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적은 돈으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1억 모으기 해가지고 1억 가지고 갑자기 여러분들 투자 시작하잖아. 쫄딱 망해요. 그 멘탈 못 버텨. 한 몇 년을 모아가지고 그래 그 소중한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알트코인 잘못 투자해가 반토막이 났어. 잠 올 것 같아요. 잠도 안 와. 다 썩습니다. 사지. 스트레스 받아가 흰머리 생기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가시지 마시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나는 기다렸다가 나중에 진짜 좋은 거 있으면 그때 슬슬 진입해야지. 이런 게 드디어 이제 생기는 거지. 모든 걸 해본 사람은. 그리고 그 돈을 모으는 과정 중에서도 혹시 기본적인 공부는 하셔라. 아시겠죠? 그리고 소액으로 항상 이 시장을 참여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다? 소액으로 일단 어떤 시장이든 계속 참여하고 있어라. 절대 큰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티를 내야지 정도만 넣으세요. 그러면은 관심도가 달라지고 공부하는 것도 달라지고 분석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소액 발은 담그고 있어라. 그리고 그 소액 발을 담그고 있는 게 미친 듯이 폭락하고 하락하고 완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비로소 이제 나의 자산을 과감하게 그때 뛰어들 수 있는 그 배포도 있어야 되고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점을 알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 경험을 많이 필요한데 많이 안 해본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죠. 와, 독설가 20년 됐는데 지금 이제 이 자산에 들어갈 시기라고 하고 본인도 투자한다고 하네?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내만 죽나 더 주독도 죽지. 같이 죽지. 그 적당히 비율만 잘 나누면 되잖아요. 주독이 한 10억 들어갔다니까 나는 지금 1억밖에 없지만 그래도 남의 말 듣고 하는 거니까 5천만 원만 넣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의 멤버십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하셨던 적은 돈으로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 처음엔 저도 펀드 브렉시트 때 진짜 되나 하고 적은 돈으로 들어가 봤거든요. 그때 경험으로 코로나 때 도전할 수 있었다.
적은 돈으로라도 경험을 쌓아라. 그렇죠. 이거 다 경험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브렉시트 때 그때도 얼마나 겁 많이 줬어요. 시장 다 하락하고. 자, 요새 다들 몇 년 안에 얼마 정도는 모아야 한다고 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제 인생 살면서 제일 피곤하고 불행해지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말 싫어합니다. 누구처럼 뭐 아프니까 청춘이니 니는 뭐 꼭 돈을 모아야 되니 벌지 말고 가만히 살아도 인생이다. 이딴 말은 안 할게요. 근데 남하고 비교는 하지 말란 거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길을 가면 되지. 나의 길을. 내 길은 가야지. 씨발 그 길도 안 가면 됩니까? 남하고 비교는 안 하되 나만의 길은 가야지. 아쉽겠죠? 그러니까 뭐 내 친구는 30대 때 벌써 1억 모았대. 와 근데 나는 지금 마이너스 통장만 뭐 1,000만 원이야. 와 인생 조졌네 지금. 어떡하지? 그럼 그거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이제 나도 벌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어떻게 하면 돈 벌 건지 방향을 찾고 계획을 짜고 행동으로 실행을 하셔야지. 실행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와 내 친구는 1억 벌었다는데 나는 와 내 친구는 비트코인으로 은퇴했다는데 뭐가 바뀌냐고 여러분 인생이.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건 여러분 자신의 계획과 행동 실행력 판단이라고요. 시계도 처음에는 와 좋은 거 차면 사람들이 와 비싼 거다 차 부자처럼 보여야지 좋은 시계 차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뭐 물론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 뭐 좋은 거 찰 수도 있고 그런데 시계는 뭐 예술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사치품이잖아요. 사치품. 남자들만이 어디 가서 뻐길 수 있는 사치품. 차, 시계. 딱 이거 두 개 갖추면은 일단 밖에 나가면은 다른 놈보다 명찰이 다 먹어주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남자들이 나이트나 클럽 가면 뭐 좋은 외제차 차키를 위에 테이블에 딱 얹어놓고 일부러 티낸다라고 하잖아요. 보면 졸라 웃긴 거지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보고 쫓아오는 여자들은 괜찮은 여자겠어요. 그 차키 보고 남자한테 오는 여자가 그 남자의 꿈과 열정과 능력을 봐야지. 너무 물질적인 것으로 쫓아다니고 서로 노리고 이런 거는 결국 끝물이 좋지 않습니다. 주동님 자산 이루고 나서 인간관계 변화는 있으신가요? 이게 이루든 안 이루든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 성격상 좀 확고한 게 있어요. 내가 싫은 놈은 안 봐요. 싫은 사람은 잘 안 봐.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 중에서도 보는 친구 계속 보는데 찐 친구들이 몇 명 있긴 있어요.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각자 이제 또 다 멀리 떨어져 있고 이게 안 보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친구는 진짜 사심 없이 그냥 이거저것 안 따지고 보는 친구들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제외하고 사회에서 만난 이런 인간관계에는 업무적으로나 비슷한 경우 또는 술 한 잔 먹었는데 친하게 된다던가 이럴 경우에 좀 올리기도 하고. 근데 제가 딱 자르는 사람들은 막 돈 빌렸는데 안 갚고 돈 빌려달라 이야기하고 자꾸 뭐 투자하라 이야기하고 이런 류의 인간들하고는 잘 안 만납니다. 그 좋은 꼴을 못 봤어요. 다 해가지고. 아무튼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 좋게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지금도 주독치니까 두 개가 떠. 조사하면 돈 나와하고 주독이 같이 뜨네요. 그죠? 이거 제 채널 아닙니다. 여러분 채널 바뀌었습니다. 이거 과거 채널입니다. 이제 회사 채널이에요. 아무튼 지금 현재는 주식 독설가 채널이다. 이 채널이 이제 제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저기 가서 보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보실 분들 보시면 되고 좋은 내용 나오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채널로 오셔야 보실 수 있다. 아시겠죠? 주식 독설가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이거 새로 구독하셔야 됩니다.